여러분들이 애쓰시는 통일, 저도 나이가 70대인데 20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40대가 되면 통일이 돼서 우리 아들들이 군인을 안 갈 거다. 안 가기커녕 제 큰아들이 해병대를 가서 거기 40개월 꼬박 했네. 40개월을 하고 둘째도 뭐 산업체 근무하면서 36개월 하고 지금도 통일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남을 침략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물론 남이 양쪽 군대가 이제 해방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끼리도 서로 싸우고 뭐 70년 이상 서로 다투고 지금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을 제대로 하는 거일 것 같아서 세상을 뭐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포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향로봉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리 이 남쪽에 금강산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가까워요. 이쪽 서북 쪽으로 가면 이제 가칠봉이라고 그게 금강산 봉우리예요. 여기서 한 35분 정도 가면 되고 동북 쪽으로 가면 이제 향로봉, 그건 25분 정도. 내일 가시면 이제 눈썰미가 좋은 분은 가래를 꽤 주실 거예요. 가래. 그러니까 남쪽에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성에 또 하나, 남쪽에 금강산이 3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에 있다. 우선 이걸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 주황색 줄, 그게 정확하게 보통 말로는 휴전선, 이제 그냥 전문 용어로는 군사분계선. 그게 군사분계 휴전선입니다. 주황색 줄을 남북으로 해서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DMZ입니다. 그게 비무장지대예요. 2km. DMZ에 이제 서로 무장을 안 하고 경무장한 것만 있기로 했는데 남북이 서로 못 믿으니까 무거울 중자는 아니고 가운데 중자 중무장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방에 초소들을 만들어서 그 GP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걸 그 남북이 합의를 해서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이제 몇 개 상징적으로 없애버렸는데 그 없앤 그 전부 이제 세부치니까 세부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평화의 나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12사단 지역에 있던 거예요, 그게.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세부치를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놈이에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비무장지대 DMZ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DMZ,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DMZ라고 그러는데 DMZ는 생태계의 보고다. 근데 그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남북 양쪽이 서로 못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놈들이 혹시 쳐들어오나 이래가지고 나무를 싹 없애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가지고 생태계의 특이지대지 보고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남북이 잘 돼서 이제 이걸 잘 보존하기로 해도 여기는 저희들 주장은 그 특이지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절대 보존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짓을 서로 했는지를 그대로 보존을 해둬야지 그걸 뭐 또 뭐 이상한 걸 뭘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이 지대는 우리나라는 다리를 워낙 잘 만드는 나라니까 다리로 해서 그냥 차가 가게 해야지 그걸 길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남북이 결국 요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여기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8개가 있어요. 네? 그거 잘 그냥 복원하고 나머지 새길 내지 말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참고로 저번에 그 경의선 연결한다고 그 지뢰 제거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12km, 폭 80m. 요거를 거기 지뢰를 다 캤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철로를 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kg니까 80. 하나, 둘, 셋, 넷, 8이면 16, 96. 96만 평방미터예요. 이게 96만 평방미터 그러면 감이 잘 안 잡히시니까 이걸 평으로 나누면 돼요. 3.24로 나누면 즉 30만 평쯤 되잖아요. 30만 평에서 캐낸 지뢰가 몇 개냐? 10만 개가 나왔다고. 여기 남북 양쪽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지뢰를 촘촘히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여의도 넓이에 그게 90만 평이란 말이에요. 여의도만한 넓이에 30만 개를 지뢰를 묻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10만 개를 묻어놨던 거니까. 하여튼 그런 데가 여기 비무장지대. 이쪽은 지뢰를 많이 안 묻었습니다. 이쪽. 그 내년에 이제 오셔서 이 문이 열리면 사단장 정결상이라서 그걸 안 여는데 그걸 열으면 가면 이제 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걸 별로 안 했어요. 지뢰를 별로 안 묻었어. 그래 우리의 계획은 뭔가 하면 거기를 DMZ 평화생명 특구로 만들어서 1억 1,200만 평 정도 아예 특구를 큼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남북의 그 식물들이 그 만나는 장소니까 거기다 다 식물을 모으고 약초도 모으고 뭐 종자도 모으고 벌레까지도 만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대단한 남북이 같이 쓸 수 있는 생물 문명 그 연구소를 아예 거기로 해버리고 지뢰 그 생태공원을 하나 만든다. 역설적이죠. DMZ를 이해하실 땐 역설. DMZ로 사람이 못 만나게 금을 그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만난다. 그 다음에 지뢰를 묻어놔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니까 지뢰 생태박물관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역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로 만들려고 1억 1,200만 평을 일단 우리 마음이니까 이제 국가가 얼마만큼 이제 협조를 할지 모릅니다만 처음에 잡을 때 이걸 크게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좁게 잡으면 안 하려고 그래 1억 1,200만 평이니까 1억 1,200만 평이 얼마나 크나 하면 서울이 1억 8천만 평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잡아가지고 많은 그 국제 평화 단체도 좀 들어와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잡아놔서 어제 여기 군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설명회를 하고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에요. 민통선. 네? 민통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여기 공사하는데 여기가 민통선이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3km를 가면 민통선입니다. 그리고 내일 들어가실 때도 거기도 민통선이에요. 예? 그 민통선 이북과 DMZ 남방 한계선에 철책 들어온 거 그 사이를 민북지역이라고 그래요. 민북지역. 민북지역이 생태계 보호구야. 여기는 군인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한 70년 이상 군인 말고는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이게 생태계 그냥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단 농사지로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출입영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대가리 숫자라고 그래요. 대가리 숫자. 에? 만약 이제 들어갈 때 대충 씌워놨잖아요. 이거 10명이다. 근데 모자르면 그건 사고야. 얼른 센 거 아니에요. 넘어갔든지 뭔 사고나. 대가리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근데 늘어나도 사고야 이게. 에? 대가리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여튼 이게 민북지역이 얘기예요. 회색지대. 여기가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요. 남북의 경계가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하고 접하고 접적 지역이라고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사실은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이 용어에서 보면. 맨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38선 이북에 있던 지역을 되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복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그러자. 그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평화 생명 지역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이는 평화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평화 생명 지역이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지역의 산업이 평화 산업과 생명 산업으로 바뀌어야 그렇게 된다. 산업 자체를 평화 산업과 생명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 접경지역 일대는 우선 농업이 많으니까 농업 자체를 전부 비료 농약 안 하는 농업으로 싹 생명의 농업으로 싹 바꿔버려야 된다. 그 돈 몇 푼 들지도 않고 그거 바꾸고 그래서 농민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생명산업을 한다. 그 평화도 우리끼리 평화산업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군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 회장하면서 그걸 2개를 해놨는데 그거는 그 태양광 패널은 밑에서 다 농사 질 수 있어요. 우린 여기 이거는 농사를 못 짓는데 아까워서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거 되긴 돼요, 그래도. 그래서 농사도 짓고 유기농업도 하고 그 태양광 발전도 하고 그러면 돈이 요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군부대하고 마을 주민 공동체하고 반반 나눠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냥 나눠 갖지 말고 20%씩 띄워서 1억 5천 정도 조금 더 많이 하면 2억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기금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대와 우리 지역의 그 복지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평화산업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대를 평화산업과 생명산업으로 바꾸는 게 그게 급선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는 걸 이북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너네도 그렇게 하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자체를 평화와 생명에 가깝게 하면 평화산업, 생명산업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말은 그럴싸하고 사는 건 전혀 다르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 물은 발원지가 저 내금강 무산에서 나오고 향로방, 금강산의 향로방에서 발원 두 물줄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강산 물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세수도 하시고 자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 조직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고 그런 교육 이런 걸 여기서 같이 하고 노력을 꽤 하죠.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생명이 이제 풍성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평화생명 특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인데 서기 2000년에 제가 이제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이사장을 18년을 했는데 오래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안 받고 하는 일은 오래 해요. 누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제가 오래 하는데 여기 돈 받지 않거든요, 제가. 오래 해야 돼. 돈 받는다 그러면 아마 임기제로 해서 벌써 떨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받으면 뭐 누가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 그 통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너무 오래 해도 안 되니까 때려치울까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에도 안 나가다 또 한 1, 2년 안 나가면 궁금해서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임이 그렇다고. 왜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이 안 되는 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식을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예, 같은 핏줄이 갈라지면 더 무서워요, 사실은. 부부가 그렇게 잘 살다가 이혼 싸움이 붙으면
평소 남남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제 갈라지면 1세대를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첫 30년은 핏줄이 갈라진 거기 때문에 너무 애타는 거지. 막 만나고 싶고 정말 얘기하다 눈물이 나오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첫 30년. 첫 30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이에 통일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 고구려하고 대진국 발해를 한번 생각해요.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에요. 당나라가 주요 성만 점령을 했지 전체 고구려의 강토를 다 점령을 못했다고. 대진 발해가 건국한 게 딱 30년에. 그땐 전 핏줄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다 단결해서 싸웠다고. 그래서 된 거예요. 30년 안에 다 됩니다. 웬만하면. 아니 부모 형제가 갈라졌는데 그거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게 된다고. 아마 우리의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건 뭐 꼭 30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한 세대 갈라진 지 한 세대 안에 우리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두 세대가 이제 넘잖아요. 어떻게 되냐? 문화가 바뀐다. 문화의 기본은 뭐냐? 말과 밥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다 통해. 근데 젊은 10대, 20대는 북한에 통용하는 말하고 남한에 통용하는 말이 상당히 다른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되지만 말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진짜 문화의 가장 근본이 말이에요. 말. 지금도 통역이 없이 남북 간에 되니까 그래도 통일 그러지 만약 말이 완전히 바뀌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일본에 처음에 우리가 우리 고대 조선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그때 통역 없이 같은 말로 이게 됐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근데 일본 열도와 이쪽 관계가 딱 끊어진 다음에 세월이 몇백 년 가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전엔 그게 됐단 말이에요. 통역 없이. 고구려는 강대한 무역국가면서 군사국가니까 요새 사마르칸드까지 통역 없이 말을 했다고. 그 정도로 이제 강대한 나라를 했었는데 그 문화의 기본은 말이에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남북이 같이 쓸 수 있는 사전을 같이 만들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일제 때도 우리가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이런 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게 사실은 다시 때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진짜 독립운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말을 상당히 중시해요. 밥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이게. 요새 우리나라 밥 북한 사람이 와서가 아니고 우리가 봐도 놀랄 만한 정도로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말은 이제 퓨전이라고 그러는데 뭔 놈의 밥인지 모르는 밥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밥이 바뀐다. 말과 밥이 바뀌기 시작하면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애틋하지 않아. 정이 떨어져. 정이 떨어지는 거라. 부부가 나이가 들어오면 각방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젊었을 때 각방 쓰자 그러면 대판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정이 떨어지는 나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럼 요거는 여기 오신 김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정을 덜 떨어지게 하는 약은 있어요. 그 쉬운 건데 완전히 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 신장 기능이 약화가 돼서 오줌을 자주 넣게 돼. 예? 그건 누구나 그래 생명체는. 그러면 오줌을 들어 이제 하루에도 자면서 몇 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 줄이는 건 있다고. 정을 덜 떨어지게. 그걸 정 떨어졌다 그래요. 정을 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떻게 나오면 제일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알 있잖아요. 은행이 신장에 좋은 거예요. 그 은행알 5개 하고
저거죠. 해삼. 그러니까 산 해삼을 갖다가 이제 배를 따가지고 아니 산 해삼을 맑은 물에다 넣으면 이제 그 해감이 돼서 이게 빠져요. 그리고 배를 따서 그거 한 마리에 은행알 5개를 넣어서 물을 넣고 푹 데리면 그게 정을 덜 떨어지게 하는 물이요. 근데 그걸 1대5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걸 하루에 한 잔씩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삼을 30마리를 사가지고 은행알 150개를 해가지고 한 달치를 해서 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유리병에다 넣고 냉장고에 뒀다가 그걸 데워서 마시면 대개 한 2달 그렇게 하면 오줌 누르려고 일어나는 뭐 그건 개인차가 다 있어요. 4번 일어나던 사람이 대개 한두 번 줍니다. 그걸 정 떨어지는 걸 덜 떨어지게 한다고 그래요. 에? 그걸 해보시라고. 아주 쉬운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고. 3세대가 넘으면 90년 이후면 완전히 남남이야. 통일 안 돼도 그만이야. 애틋할 거 하나도 없어. 90년 후에라도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되지만 우린 분단된 지 90년이 넘지 않는 때에 통일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 3세대 넘으면 좀 곤란해. 진짜 완전히 남남이 될 수 한 20여 년 정도 아주 노력을 잘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게 안 되니까. 상대가 있고 애국 세력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도 그거 허재는 사람도 있고 안 허재는 사람도 있고 네? 또 통일에 대한 모습도 서로 다르잖아요. 남한식으로만 해야 된다. 뭐 또긴 뭐 어째야 된다. 서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 얘기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러게. 통일을 통일할 수가 힘들어. 통일론을 통일하기가. 우리가 우선 좀 크게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크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목표를 한반도 생태공동체 또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똑같은 말이에요.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해서 이런 거지요. 이제 지도로 한 다음은 이렇게 됐는데 바닷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 육지가 22만 평방킬로예요. 예? 즉 2200만 정보라고. 바다가 223만. 그러니까 통일된 우리의 강역은 245만 평방킬로니까 무지하게 큰 나라야. 바닷거죠. 몽골이 165만 평방킬로니까 몽골보다 한 80만 평방킬로 더 커요. 몽골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일할 땐 바다까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육지만 생각하면 안 돼. 바다까지. 나는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이사장하면서 이북 그 만나면 내가 일부러 바다 얘기를 해요. 소금 얘기를 하고. 공동어로 사업을 하자. 그건 안 돼요. 이제 뜸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인민위원장 그 친구는 날 보면 소금이 생각이 나는 게 어머 호텔에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시오. 그런 얘기까지 해야지. 호텔은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뭐 그 동네에 잘 필요 없고 우리 집에 자라. 그럼 그래도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해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중심 가치로 한 그런 그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잘 잡자. 경제 강국을 넘어서야 된다. 경제 강국을 넘어선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노력을 안 하면 인류가 노력을 안 하면 2040년대 중반에 기후가 이탈이 돼서 다 죽지는 않지만 못 살게 되잖아요.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거냐? 백두대간 일부하고 인제군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백두대간 일부, 저 섬 일부, 개마고원 뭐 일대 그런데 말고는 진짜 못 살게 된다. 여름이 5 내지 6개월이 되는데
뜨겁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습기가 꽉 찬 뜨거움이니까 찜통 더위 때문에 못 살게 됩니다. 그때는 원자탄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강국을 넘어선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통일 노력. 그리고 그 생명의 나라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같이 오고 북한도 바로 그걸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걸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요. 그거는 제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생명의 나라를 만드는 거 어떻게 제재를 했어? 내일 그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잖아요. 예? 온실가스 얼만큼 줄이겠다는 그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나라를 만들자. 그 다음에는 군사강국을 넘어서 평화의 나라. 군사력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되고 군사강국을 넘어선 평화대국이 돼야 된다. 이거죠. 평화대국. 여러분들 그 당신 말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동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큰 정책을 세워서 남북이 협력을 하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이 돼야 되고 중국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독도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면 지금 이제 주권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나 러시아에 괜찮은 사람들, 중국이 괜찮은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서 동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데 왜 우린 자꾸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시비를 거냐.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지 평화를 내걸고 오면 그건 종이 쪼가리야. 그냥 찢어버린 것만이에요. 너무 돈하고 물질 중심으로 나가니까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그래도 시 한 수 정도 읊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살자 그러지 뭐 물건으로 가고 그런 건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물건이란 거는 마음에 들어지고 물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면 물건 안 준다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려면 문화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된 우리 조국의 모습은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문화의 나라가 돼요. 그런 큰 꿈을 가져야 우리가 이거 해도 야 세월이 이렇게 걸려도 이런 걸 좀 한번 하자. 중국은 태극입니다. 음양이에요. 태양, 쉽게 말하면 태양과 달. 우리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일체이기 때문에 달라요. 삼태극. 저기 탱크를 삼태극 호로 이름을 지어놓은 게 그리고 색깔을 그렇게 칠한 게 우리의 통일은 갈라진 남과 북의 통일이면서 자연과 인간의 통일이 통일되는 그런 큰 통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대업이면서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위협이 돼야 된다. 그런 큰 역사적, 그러니까 민족사적 임무와 인류사적 임무를 같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이게 고생을 하는 거다. 작은 일이라면 벌써 통일이 됐을 텐데 한민족의 그 일사적 임무와 민족적인 임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중학교 애들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통일을 만약 뭐 하늘의 뜻일 수도 있고 땅의 뜻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통일을 민족에 좋고 인류에 이로운 그런 통일을 하라고 이게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뜻을 치려는 진짜 넉넉한 통일 운동가가 되자. 그러니까 통일을 내걸지 않고 통일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 통일운동단체가 250개입니다. 근데 너무 편협해. 막 상대방 내치고 그런단 말이야. 통일하려는 사람 이거 커야 돼요. 아주 형편없는 것만 말을
섞을 필요가 없지. 같이요. 내부 통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 소통일로 가자. 이게 뭔가 하면, 조그만 통일인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통일은 준비하는 정도인데 어느 순간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 때가 분명히 온다. 거기에 맞는 통일을 하는 게 소통이다. 영어로 해서 남북이 그야말로 하나의 유니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때가 딱 맞으면 바로 거기에 맞는 통일을 해서 한국 사람은 뭘 하면 또 빨리 하는 수가 있고, 그렇게만 해놓으면 10년, 20년 내에 완벽한 화학적 통일로 가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 어떤 통일을 따지느라고 해 시간 날리면 안 되고, 그걸 바로 해버려요. 그걸 소통일이라고 좀 그래요. 그리고 대통일. 대통일은 우리 한민족이 지금 세계 각국 200개 나라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다. 이분들이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게 아니고, 뭐 LA에 있는 분들, 뭐 오사카에 있는 분들 다.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이게 협력망이 돼야 된다. 협력망이. 예? 러시아에 있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또는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써먹을 생각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애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서로 협력하게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도록 해. 그것이 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통일이 될 거다. 그죠? 내부 통일로 이제 그 통일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소통일을 하면서 바깥에 이제 흩어져 사는 이것까지 하는 내부 통일과 소통일과 대통일의 통일 과정에서 분명히 통일이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될 거냐? 그걸 깨우친 국민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다 방법이.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걸 하도록 요구를 해야지. 이거 해라. 에? 너희들 너네 돈도 아닌 걸 돈 나눠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교육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 바꾸고 선거법, 정당법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거가 힘들죠. 그게 안 되고 이제 선거 때 되면 또 뭐 패가 갈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라. 통일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지, 판문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라. 여기서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이제 마치겠는데 참고로 받아주시고 이제 소생은 물러가겠습니다.